네,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중간중간 목소리 부분도 대신할 거고, 제가 개발자 포털에서 공지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좀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가 해보고 이제 외부 분들도 구성해 주시고 것도 있고 해서 중간중간 좀 오실 수 있겠지만 일단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PWA에 대해서 퀸이 발표를 해 주실 거고요. 네, 초보적인 내용들 그리고 설명으로 이끌어주신다고 하시니까 관심 있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준비를 하면서 좀 어려웠던 게, 예를 들면 어디까지 깊게 들어가야 될까, 어디까지 얕게 들어가야 될까, 뭐 그런 것들도 좀 어려웠고, 실제로 이제 시작을 해서 보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기술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파다 보니까 약간은 조금 대중이 없거든요. 대중이 없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 약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질문을 해 주시면, 모르면 또 제가 또 어떻게 랩업해서 다음번에 개인적으로라든지 아니면 또 발표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아는 것들은 아는 선에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프로그레시브 웹앱이거든요. 프로그레시브 웹앱인데, 이게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꽤 됐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이걸 진입해야 되는지를 대부분, 많이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옛날에 HTML5 락스였나? 는 좋은 사이트가 있었는데, 얘가 가면, 웹 펀더멘탈스라는 데로 이동을 했다고 하죠. 새로운 이제 신기술들이나 HTML5라고 하는 애들을 좀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 굉장히 좋은 사이트였는데, 웹 펀더멘탈스로 이동을 하면, 네, 구글 디벨로퍼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이트, 여기에서 구글 디벨로퍼 사이트에서 웹 펀더멘탈스와 툴스 이런 걸 다루고 있는데, 굉장히 좀 피해갈 수 없게, 요즘은 이제 구글에서 나오는 이 기술들을, 다른 데에서 많이 쫓아가고 있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짙어요. 예전 같으면 사실은 표준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질라 쪽에서 굉장히 많이 대부분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나오는 많은 기술들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좀 그런 것들, 어쩔 수 없이라고 했냐 하면은 사실은 좀 부러움도 좀 있고, 그죠? 네, 그런 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PWA가 뭔지에 대해서 개발자들이 굉장히 컨셉 잡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보면 볼수록.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차라리 이게 어떤 명세라든지, 그죠? 어떻게 정해져 있는 스펙이라고, 그러니까 명세 같은 스펙이라고 하면 들어가서 내가 이걸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HTML5라든지, ES, 그죠? 자바스크립트 스펙이라든지 이런 게 존재를 하는데, 프로그레시브 웹앱이라고 딱 들어가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말들만 굉장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야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초반에는 거기에 시간을 좀 할애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명세가 아니기 때문에 때에 따라 좀 바뀔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시대에 따라서 이게 프로그레시브 웹앱이야 하는 것들을 조금 바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개념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에자일을 잘 이해하듯이 프로그레시브 웹앱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웹앱이라는 이름도 되게 웃기잖아요. 앱도 아닌 애들이, 그죠? 근데 그런 부분 을 약간은 좀 읽어보다 보면 조금 극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몇 가지 꼭지들이 지금부터 나올 건데 그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나올 때는 옛날에 AJAX가 처음 나왔을 때 원래 AJAX라는 거는 XML, HTTP 리퀘스트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개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뒤에 자바스크립트가 콜을 해서 그 뒤에 있는 돔을 만드는 어떤 그런 굉장히 지금은 광범위하게 쓰이고 이미 쓰고 있는 패턴인데, 걔도 어떻게 보면 명세가 없는 상황에서, 그죠? 제임스 가렛이라는 사람이 이건 AJAX라고 명할 2005년에 블로그에 쓰고 하면서부터 그 다음 사람들이 다 AJAX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처럼 굉장히 비슷하게 구글 엔지니어인데 알렉스 러셀이라는 사람이 블로그에 프로그레시브 웹앱이라고 하는 글을 쓰면서
이 이야기가 촉발되는데 굉장히 좀 준비를 잘한 것 같은 게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주르륵 무슨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줄기 나오듯이 쭉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후에 알렉스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명을 해놓은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드릴 다운해서 그럼 그 내용들이 어떻게 그 기술들하고 접목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 그거보다 이제 제가 암만 찾아봐도 이거보다는 쉽게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요걸 한번 좀 같이 보시죠. 앞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래스를 아이들에게 대해서 먼저 먼저 프로그래스 웹에 대한 용어를 만든 이거를 알려주셨어요. 프로그래스 웹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적인 사용상, 개선 통해서 점차적으로 앱과 같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웹은 점진적으로 계속 발전해왔습니다. 단순히 페이지를 보여주고 연결해주는 것을 넘어 좀더 능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훌륭한 프리랜서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자바스크립트 엔진과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이 되었으며 프레임워크를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바일을 만드는 피처들이 계속 개발되었고 오늘에는 프로그래스 웹앱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 워커, 웹 컴포넌트, 매니페스트, 푸시 노티피케이션 등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웹은 다음을 위해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프로그래스 웹의 또 다른 한 축이 프로그래스 인핸스먼트입니다. 브라우저 플랫폼이 제공하는 최대한의 기능을 사용해서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자는 컨셉입니다. 모바일 웹과 프로그래스 웹앱을 위한 웹 표준들을 지원하는 브라우저에서는 우리는 단순히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모바일 웹 기능을 사용하는 웹을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는 푸시를 받을 수 없었던 웹앱에서 웹페이지가 보여지지 않더라도 서비스 오퍼,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통해서 푸시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점차적으로 적용, 발전시키는 것이 프로그래시브 인핸스먼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설명한 것들을 이용해서 웹앱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웹 기술의 도움으로 극복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웹앱이 가진 장점을 그대로 가지면서 네이티브 앱보다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앱으로 되어가는 것이 마지막 프로그래시브의 정의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비교하기 쉬운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웹앱은 현재 네이티브 웹앱에 비해서 많은 면에서 부족합니다. 하지만 PWA, 프로그래시브 웹은 그런 제한을 넘어 네이티브 웹과 같은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PWA 특징을 멤버와 함께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시브 웹은 웹앱의 접근성과 낮은 초기 장벽을 통해서 사용자는 아주 쉽게 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웹앱은 다양한 플랫폼과 여러 벤더 디바이스에서 동일한 UX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PW 웹은 네이티브 앱과 같이 홈스크린에서 스플래시 스크린을 통해서 실행될 수 있습니다. PW 웹은 네이티브 앱과 같이 불안한 네트워크 상황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웹앱은 최신 데이터와 백그라운드 동기화된 데이터 모두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시브 웹은 이제 네이티브 웹과 같이 설치된 캐시된 파일과 캐시된 데이터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티브 웹과 같이 빠르게 로딩되고 사용자 입력에 바로 가능합니다. 프로그래시브 웹은 네이티브 웹 같이 실행되어 있지 않고 푸시 메시지를 통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시브 웹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왜 개발해야 되는지 지난 2016년에 있었던 프로그래시브 웹의 썸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의 대부분은 한정된 앱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해 사용 시간의 80%를 상위 80%의 세계 앱이 사용합니다. 모든 서비스들이 네이티브 앱으로 개발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장 공간을 의미 없이 차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모바일 앱이 네이티브 앱에 준하는 성능과 경험을 제공한다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모바일 크롬의 월간 액티브 사용자들이 10억 명을 넘었습니다. 현재 모바일 유저당 사용하는 앱의 개수는 25개인 것에 비해서 방문하는 사이트는 100개가 넘었습니다. 상위 1000개의 앱과 웹사이트의 월간 사용자 수의 비교입니다.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제 새로운 이머징 국가에서 엄청난 사용자 수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만 작년에 100만 명 이상이 인터넷으로 서를 유입되었습니다. 매년 30% 증가하고 있고 아직도 인도의 대부분 인구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개발된 성공 단계를 지나거나 예전부터 컴퓨터를 잘 사용하는 국가와는 달리 그들에게는 모바일 폰이 그들의 첫 컴퓨터입니다. 한국 사람인 저희로서는 이해하지 않지만 이런 빵끝이나 아직 IT 여건이 좋지 못한 곳에서는 값싼 모바일 폰이 그들의 첫 IT 기기이고 인터넷 경험입니다. 모바일 은리입니다. 더욱이 그 확대 상황이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500메가 데이터 플랜을 사용하려면 17시간을 최저임금으로 일해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모바일 연결이 2G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용자는 앱 사용에 3주 이상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의 많은 연결은 충분히 됩니다. 1초의 딜레이는 10에서 20%의 사용자의 부정적 의견을 받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레시브 웹의 주요 핵심인 서비스 오픈을 이용해서 캐시에서 데이터를 읽어주거나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동작하는 웹은 코스트가 적게 소비되는 뜻합니다. 코스트 증가는 아주 큰 이슈입니다. JS.org에서는 각 디바이스별로 소비되는 경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의 vendor들과 신규 서비스 앱은 프로그레시브 웹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실제 효과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성능, 사용자 경험, 내 방문율 모두 상승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트위터의 모바일 앱이 프로그레시브 웹으로 인류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프로그레시브 웹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크리카스의 경우에는 실시간이 이미 3배 증가했고 40% 이상의 제거 확률 증가 10%로 유입되었고 해외적인 데이터가 결합되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프로그레시브 웹에도 104% 이상 새로 유입되었고 사용자가 2배 이상의 페이지 방문율이 증가했습니다. 실시간은 74%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앱들이 성능 향상에 혜택을 보았습니다. 프로그레시브 웹은 다음과 같은 기술 기반으로 사용됩니다. HTTPS를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HTTP 위에서 서비스 오픈은 오프라인 웹, 서비스 캐치, 웹 푸시, 그리고 백그라운드 실행이 가능합니다. 웹 매니피스트와 웹 APK를 위해서 네이티브 앱과 같은 설치 경험을 제공하고 푸시 노티피케이션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퍼포먼스 인핸스먼트를 위해서 레일 패턴이라든지 프리프 패턴을 통해서 불편한 UX와 로딩 스캔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서버 렌더링도 그 중에 한 방법입니다. 이런 패턴들 외에도 프로그레시브 인핸스먼트 접근법에 기반하여 좀 더 나은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사용자에게 빠른 로딩과 불편이 없는 UI 인터랙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내일도 더 향상된 진보가 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의 새로운 진보는 인프로브 에디트 홈스크린 플로우입니다. 웹 매니페스트, 웹 APK를 통해서 설치된 프로그레시브 웹은 기존 모바일 앱과 똑같은 클래스 앱으로 실행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실행되고 실행 시퀀스도 똑같고 그리고 설정 방법 그리고 앱의 삭제 방법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똑같습니다. 현재 프로그레시브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웹 펀디멘탈의 웹 서포트는 바닐라 JS로 최신 웹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세팅되어 있습니다. PWA 피처들 또한 이미 인베딩 되어 있습니다. 최신 앵글러 버전에서도 모바일 툴킷을 이용해서 앱쉘 아키텍처를 지원하는 앱이 생성 가능합니다. 아직 2.0이 정식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폴리머 CLI는 프로그레시브 웹의 생성, 빌드를 모두 처리하고 있습니다. 리액트 역시 웹앱을 기반으로 다양한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리액트를 사용한 프로그레시브 웹을 활발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레시브 웹 도구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구글에서 개발되어 있으며 프로그레시브 웹에 관련 가이드북이며 프로그레시브 웹의 요구사항을 손쉽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구글팀에서 전력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지금도 많은 기능이나 검사 항목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레시브 웹의 베이스라인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검사 항목들은 이렇게 리포팅되어 어떠한 항목들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프로그레시브 웹은 다음 모바일 웹의 베이스라인입니다. 현재 당장 사용 가능한 여러 프레임워크가 이미 준비되어 있으며 브라우저 vendor들은 프로그레시브 웹과 관련된 기능들을 하나하나 구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레시브 웹 개발을 시작해보세요. 소리 좀.
네, 대강 아마 이 동영상을 보셨으면 그 대강에 대한 개념을 좀 잡히셨을 거고, 사용하다가 아마 굉장히 그 웹페이지 돌아다니시다가 우연히 아마 그 PWA를 설치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보면 갑자기 이제 브라우저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설치할 거냐고 밑에 떠서 클릭을 하면 밑에 똑같이 앱처럼 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얘는 웹인데 완전히 그 앱과 동일하게 안드로이드에서는 작동을 하고요. iOS도 10.4 최근에 그 발표한 거에 iOS랑 윈도우즈에서도 얘를 이제 지원하기로 했고, 실제로 아마 그 iOS 최신 버전에서는 이게 아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 내가 웹으로 만들어서 약간 이렇게 작업을 하면 얘가 앱처럼 되는구나라는 정도 아마 머릿속에 지금 잡으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얘 밑에 있는 하부 기술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면 PWA Rocks라고 하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굉장히 여러 군데서 쓰고 있고요. 특별히 게임이라든지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나온 것처럼 PWA로 전환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득을 많이 봤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찾아봐도 눈에 띄는 애들이 좀 많네요. 하여튼 그런 많은 사이트들이 지금 쓰고 있고요. 제가 이제 재밌게 본 사이트 중에 하나는 포케덱스라는 사이트거든요. 이거 한번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포케덱스, pokedex.org. 얘는 좀 가볼만 해요.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뒤에도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이제 갤럭시 S5에 맞춰가지고, 얘를 잠깐 작게 변환을 시킨 다음에, 탭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탭이라는 이제 개발자들이 보기에 어플리케이션 탭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어플리케이션 탭 안에 그 PWA와 그리고 예전에 그 HTML5 스토리지 그리고 캐시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쭉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저걸 볼 수 있는데, 들어오셨으면 아무거나 한번 클릭을 좀 해보세요. 클릭을 해보시면 이게 정말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웬만한 네이티브 앱보다 훨씬 빠르게 동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관점에서 얘를 한번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재밌게 볼 것은, 앞으로 이제 설명할 것은 매니페스트라든지 서비스 워커라고 하는 애, 이런 형태의 애들이 될 것 같다 정도만 일단 여기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성능과 생산성의 문제가 이제 저희 쪽에서는 언제나 이슈가 되잖아요. 이제 그것들로 어떻게 기결이 되는지가 핵심이고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첫 얘기로 돌아오면, 결국은 그 알렉스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까 장표에 보시면 재밌게 보셨던 분들은 각각에 보면 리스판시브, 커넥티비티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오는 것들이 있는데, 알렉스 러셀이 이제 자신의 블로그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고 서술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그 PWA를 서술하는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리스판시브고요. 기기와 해상도에 상관없이 움직여야 되는 게, 웹은 사실은 굉장히 어차피 이렇게 많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Connectivity Independent Progressively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오프라인에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M-like interaction, 그리고 앱과 같이 이제 반응할 수 있는 건 속도라든지 아니면 개발하는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고요. Fresh라고 하는 거는 최신의 컨텐츠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Safe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HTTPS에서만 돌아가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요. 아마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CORS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거 자체 웹 자체에 HTTPS로 가는 거를 구글은 지속적으로 계속 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같은 연장선상에서 좀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디스커버러블이라고 하는 거는 매니페스트와 서비스 워커 등록 스코프가 검색 엔진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리인게이저블이라고 하는 게 푸시 노티피케이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안 보고 있는데 걔를 다시 어떻게 인게이지 하려고 하면 이렇게
그 앱을 다시 실행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런 푸시 노티피케이션이 와서 걔를 클릭을 하면 얘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고요. 링커블이라고 하는 거는 뭐 URL로 공유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제로 프릭션, 제로 인스톨, 그리고 이지 투 쉐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뭐 명제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 그 PWA에서는 기술적으로 접목을 시켰는지 그 얘기를 이제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돌아가서 이제 그 자기가 이런 어떤 철학적인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브라우저와 나오는 기술들에 대한 어떤 집합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스판시브 같은 경우에는 뭐 CSS3라든지 플렉스 같은 여러 가지 많은 툴들이 있잖아요. 걔를 가지고 사실은 웹처럼 구현을 하면 된다라는 어떤 그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커넥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 이제 서비스 워커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HTML5의 뭐 오프라인 기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기술이 사용되고, 그리고 파우치DB나 인덱스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조사하면서 저도 굉장히 좀 뭐 많이 알게 된 건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때 예를 들면 예전 같으면은 DB가 이제 다 이제 예를 들면 서버 단에 있는데, 그 안드로이드나 iOS를 개발을 할 때도 보면 SQLite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DB들이 있고, 걔를 이제 싱크하는 방식을 많이 쓰잖아요. 실제로 이제 파우치DB라고 하는 거는 카우치DB라고 하는 거에 약간 브라우저 포팅 형태고요. 걔를 가지고 굉장히 그 안드로이드나 iOS를 개발할 때와 유사하게 얘를 개발하는 패턴을 구현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M-like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 매니페스트, 그리고 웹캐시, 앱쉘, 모델 뭐 이런 애들이 사용될 겁니다. 이제 요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프레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계속 업투데이트해서 그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는 서비스 워커가 해줄 것 같고요. 뭐 HTTPS, 그리고 푸시 API, 그리고 매니페스트 URL 이런 기술들이 좀 사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매니페스트라고 하는 거는 그 웹 메타 태그들이 사실은 이 매니페스트 파일에 들어가게 돼요. 굉장히 이제 그 웹에 보통 보면 헤더 안에 보면 메타 태그들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던 많은 정보들이 보니까 이쪽으로 좀 많이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루리앱 같은 경우 이제 봤는데, 루리앱에도 이 매니페스트가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루리앱을 보다가 사실은 앱 매니페스트를 지정해줘야지만이 되는 애가 있거든요. 뭐냐면 브라우저 여러분들 이제 쓰시다 보면 그 브라우저 위에 색깔 말고 브라우저 전체 색깔이 바뀐 애들 있잖아요. 걔들이 보면 그 앱 매니페스트에 보면 속성이 있는데, theme color라고 하는 애로 속성을 지정을 해놔야지 그게 되더라고요. 그런 포인트가 저도 모르고 지나쳤던 것들이 이렇게 이제 지정돼서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하는 것들. theme color를 지정을 해도 그 크롬에서는 이게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보면 뭐 short name, 뭐 name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앱이 딱 뜰 때, 예를 들면 그 뭐 스플래시 이미지라 그러나요? 걔가 뜰 때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지정해 줄 수 있는 것 같고, 얘를 보면 포트레이트나 랜드스케이프라 어떻게 띄울 거냐 이런 것들도 지정해 줄 수 있는 파일이 그런 모델이 모드고요. 스타트 URL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서비스 워커, 그러니까 매니페스트는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것 같고요. 서비스 워커라고 하는 애가 굉장히 이제 재밌는 친구인데, 약간 그러니까 웹워커하고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게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그 서비스 워커라고 하는 거는 브라우저가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하는 스크립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웹페이지와는 별개로 작동을 하고, 웹페이지와 상호작용이 필요하지 않은 기능에서 사용을 한다. 뭐 푸시라든지 백그라운드 동기화, 아까 얘기했었던 뭐 DB의 값을 집어넣고 나면 걔가 어떻게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그 값을 동기화한다든지, 아니면 DB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 백그라운드에서 돌면서 그 UI랑 어떻게 움직일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원래 컨셉 자체는 UI는 건드리지 않는다고요. UI를 건드리려고 하면 웹워커에 있는 포스트 메시지하고 똑같이 여기도 포스트 메시지를 날려가지고 얘가 UI가 갱신되는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프로그래밍 가능한 네트워크 프록시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 오프라인 모델이나 어떤 온라인일 때, 그리고 데이터가 있을 때, 아니면 캐시가 있을 때 이런 애들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고요. 요거에 대한 것들은 이따 오프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돔은 직접적으로 다룰 수 없고 포스트 메시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날리면 그 돔이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형태죠. 약간 그 어떻게 보면 리액트 많이 하시니까 리액트의 플럭스처럼 그죠? 뭐 액션이 왔을 때 밑에 있는 애들이 변화하는 그런 거 하고 느낌은 좀 비슷한 어떤 그런 형태인데 최근은 이런 게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비스 워커를 어디서 쓸 수 있을까 보면 대부분의 브라우저에서 지금 다 쓸 수 있고요. 뭐 엣지는 아직 못 쓰는 거네요.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서비스 워커 쿡북이라는 애가 있어요. 서비스 워커 쿡북이라는 애가 이제 모질라 밑에 있는데 얘가 서비스 워커가 어떤 일을 하는지 패치 그리고 캐시, 푸시, 노티피케이션, 백그라운드 싱크는 어떻게 맞출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일단은 그 모질라 사이트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그 깃허브에 있는 모질라보다 약간 서비스 워커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베이직 아키텍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모질라 디벨로퍼 사이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그 좀 구글에 있는 사이트랑 그리고 모질라를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하면은 그 뭐 구글 문서도 굉장히 잘 돼 있는 문서가 있는 반면에 약간은 미싱 파츠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얘 전체를 이해할 수 있으려고 하면 전체적인 아키텍처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는 건 모질라 쪽이 좀 더 가까웠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뭐다 하고 설명되어 있는 것들은 구글 쪽이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워커라고 하는 애를 인스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액티베이트하고 뭐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얘가 좀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인스톨하고 액티베이트 되고 나면 이벤트들은 뭐 푸시, 싱크, 패치 이렇게 메시지 이렇게 작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보실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그 데모 얘 파일을 보면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더 자세히 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SW-테스트라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서비스 워커 테스트인데 얘를 제가 이제 제 걸로 좀 포크를 따봤어요. 걔를 따서 실제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보면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얘 그냥 이렇게 봐서는 사실은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조금 어플리케이션 딴하고 두 가지를 좀 보면 되겠죠. 처음에 이제 얘가 HTTPS가 아닌 애로 한번 들어가 보면 얘가 일단은 조금 아까하고 좀 다르게 보이죠. 순서도 좀 다르게 보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을 켜놓고 릴로드를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까 얘기했던 것대로 그 PWA가 제대로 동작을 하려고 하면 HTTPS 구간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워커가 보이지도 않고요. 서비스 워커가 보이지도 않고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TTPS로 접속을 하고 나면 이제 얘가 일단은 온라인일 때도 이렇게 보이고 오프라인일 때도 얘가 일단은 잘 동작하는 걸 볼 수 있죠. 아까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 안에 있는 요 순서를 뿌려주는 건 싱크 순서를 지금 뿌려져 가지고 약간 자기 멋대로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를 어떻게 타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보시는데 불편 없으세요? 뒤쪽에? 잘 안 보이시면 얘기해 주세요. 얘를 가지고 왔을 때 이제 스테이터스나 좀 늘리겠습니다. 보면 from service worker라고 하는 애 여기에서 서비스 워커에서 내가 가져왔어 라고 되어 있고요. 얘를 이제 다시 가져왔을 때 그리고 이제 얘가 오프라인일 때도 지금 얘를 잘 갖고 온 거죠. 온라인으로 띄워도 사실은 네트워크는
만약에 서비스 워커에 캐시가 되어 있으면 거기서부터 먼저 긁어 오겠죠. 그죠? 이런 형태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소스 코드를 잠깐 보면요. 그 HTML 코드, 소스 코드가 워낙 간단해서 잠깐 훑고 가겠습니다. 그냥 그 HTML 코드는, 잠깐만요. 검정색이 잘 안 보이죠? 좀 낫죠? 그리고, 네. 그냥 코드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게 보면 뒤에 이제 그 app.js 요 두 가지인데, 이미지 리스트랑, 이미지 리스트라고 하는 애는 그냥 아까 얘기했었던 그 이미지들, 이미지가 3개가 있을 거예요. 다스베이더랑, 뭐, 스톰트루퍼즈랑, 그리고 바운티 헌터? 이렇게 걔들이 이제 가지고 오는 이미지가 어디 있는지, 걔들은 실제로 이제 갤러리라는 폴더 밑에 들어있고요. 걔를 가지고 와서 그 갤러리라는 어떤 변수 안에 집어넣습니다. 변수 안에 집어넣고, 중요한 건 app.js라는 애고요. 얘는 처음에 이제 app.js가 이제 아까 HTML 제일 마지막에 바디가 끝나기 직전에 이제 호출이 됐는데, 아까 위에 이제 그 순서로 따지면 이미지 리스트를 가지고 왔을 거고, 그런 다음에 처음에 이제 그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면서 서비스 워커가 내비게이터에서 실행이 되는지,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얘를 이제 등록을 하는 거죠. 스코프는 얘라고 지정을 해주고 인스톨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그 얘가 하는 일을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서비스 워커.js 안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서비스 워커가 어떻게 이제 등록이 되는지를 좀 볼 수가 있어요. 보면 add event listener를 통해서 인스톨이라는 거 그리고 fetch라는 거 두 가지를 지정을 했는데, 인스톨러에서 하는 거는 캐시 안에 이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페이지에 대한 것들을 캐시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fetch를 통해서 걔들을 집어넣는 애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내부적으로는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인스톨링이 되면 이미지를 로딩한다 라고 해서 이미지를 쭉 로딩해서 아까 그 페이지에 뿌려지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 안에서 아까 어플리케이션 안에 들어가서 뒤져보면 아까 얘기했었던 그 캐시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 그 예전에 혹시 좀 오프라인에서 개발하셨던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어떤 그런 개념하고는 굉장히 동일하고요. 다만 이제 얘는 이제 그 뒤에 이제 서비스 워커라는 애가 작동을 해서 얘를 가지고 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걔가 이제 그 캐시가 있을 때 없을 때 얘를 어떻게 가지고 오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자기가 이제 알아서 해주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죠. 라이프 사이클은 아까 봤었던 거하고 굉장히 비슷하고요. 같은 사이트네요, 이거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미리 하기 전에 몇 사람한테 좀 물어봤었는데 굉장히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브라우저가 닫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일단은 그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잘 돌아가게 되어 있어서 노티라든지 그런 것들은 받아줘 오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제가 윈도우즈도 지원을 하고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데스크탑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로 얘가 돌고 있어가지고 괜찮긴 한데 굳이 프로세스를 죽이면 얘는 동작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 같고요. 모바일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얘는 알아서 뒤에서 돌고 있어서 죽지 않고 계속 돌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OS X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브라우저, 사실은 브라우저를 다 꺼도 그 웹푸시가 오는 걸 발견을 했거든요. 아마 OS X는 걔가 프로세스를 굳이 찾아서 죽이지 않는 이상 뒤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형태일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들은 조금 더 나중에 찾게 되면 조금 더 이걸 분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대박으로 찾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프라인 쿡북이라고 하는 애거든요. 오프라인 쿡북이 이제 한번 시간이 나시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캐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었던 서비스 워커가 인스톨 되면 얘가 어떻게 인스톨할 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죠? 그리고 디펜던시 없을 때,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동작이 되었을 때 액티베이트가 되면 걔가 이제 그 리소스들이 어떻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사용자가 이제
유저 인터랙션이 들어오면 어떻게 줄 건지인데 보면 네트워크 리스판드 이제 네트워크가 있을 때에는 데이터가 뭐 어떻게 오는지 이런 부분들 캐시에도 들어가고 페이지에도 들어가는데 리밸리데이트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푸시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도 네트워크를 타고 얘가 어떻게 가는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프라인에 대한 얘기도 좀 백그라운드 싱크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네트워크 온인데 요 경우는 캐시가 접근이 안 되는 경우겠네요. 그리고 네트워크가 안 되는 경우 뭐 당연히 캐시로만 갔다 오겠죠. 이거는 뭐 굳이 더 여기서는 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보실 때 이 페이지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마 굉장히 이제 제 발표하면서 이게 어디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면 GitHub에 보시면 그 SDS Act라는 그룹이 있거든요. 여기 github.com에 SDS Act 들어가시면 튜톡이라는 Tuesday라는 제가 저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거기에 들어오시면 지금 보고 있는 마크다운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링크들은 그렇게 찾아가셔서 보시면 되고요. 아마 그 오프라인 쿡북이 실제적으로 개발하시는데 예를 들면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코드상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은 참조할 수 있고 굉장히 얘 같은 경우 이벤트는 이렇게 가져오는구나 할 수 있지만 컨셉 자체는 오프라인 쿡북을 통해서 이제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백그라운드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행위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을 이렇게 약간 조율을 잘 해서 가지고 오게 되는 애가 그 서비스 워커라는 애고요. 얘가 이제 결국은 PWA의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후에 이루어지는 기술들은 얘를 통해서 굉장히 또 어떻게 뭔가 좀 이 앱이 잘 이쁘게 잘 구현되고 하기 위한 것들이고요. 이제 구글에서 이제 구글 사이트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앱쉘 모델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캐시를 통해 가지고 그죠? 우리가 가지고 온 데이터들을 그 스태틱 리소스들을 저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죠?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그 어플리케이션 쉘이라고 하는 게 그냥 예를 들면 껍데기인 거죠. 어플리케이션 그런 껍데기는 우리가 캐시로 저장을 하고 데이터만 리프레시하면 실제로 그 앱하고 똑같이 작동하지 않겠느냐 어떤 그런 컨셉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만들었던 앱들이 아까 보셨듯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거를 보신 거고요. 보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쉘이나 컨텐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얘들을 그러면 일일이 아까 보면 이렇게 캐시.add를 해서 얘들을 다 집어넣느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보면 그 SW 프리캐시 툴이라는 게 있어요. 프리캐시 툴이라는 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아스트렉스 같은 걸 써가지고 어떤 패턴으로 해서 어떤 파일들은 저장해줘 하는 그런 형태로 저장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앱 자체를 내가 지정을 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내가 캐시로 저장을 하겠다 그렇게 지정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그 보통 뭐 표준 말하는 이제 프레임 혹은 왁구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장을 해놓고 데이터만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두 가지를 이해를 하셨고 아까 얘기했던 리스판시브해서 뭐 랜드스케이프일 때 뭐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모델을 PWA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비스 워커랑 이제 이쯤 되면 이미지가 지금 옆으로 가서 이렇게 깨져 나오는데 서비스 워커랑 웹 워커 그리고 웹 소켓 뭐 요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라는 것들에 대한 좀 컨퓨징이 좀 있어가지고 요 이미지 좀 따와봤고요. 웹 소켓은 사실은 컨퓨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어차피 소켓 웹 소켓에 대한 스펙은 조금 뭐 다르니까 그죠? 서비스 워커나 웹 워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이 발표를 하면서 조금 헷갈리긴 해요. 근데 멀티 스레딩이나 이런 뭐 인텐시브 스크립트가 백그라운드에서 도는 거를 웹 워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리퀘스트 리스판스에 집중되어 있는 게 서비스 워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푸시 노티피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 다 이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을 때 오프라인 그 모델, 걔들 요 보면 얘랑 좀 잘 묶여져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예전 모델보다는 괜찮은 것 같다라는 거고요. 아까 얘기한 이제 파우치DB라는 입니다. 파우치DB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뭐 SQLite가 그 우리가 보통 그 안드로이드나 iOS에서 개발하듯이 파우치DB를 만들어 놓고 있으면 아까처럼 그 내가 이 파우치DB에 집어넣고 멀리 있는 원격의
CouchDB로 되어 있는 서버를 지정을 해주면 그 다음에 싱크를 해주는 모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개발할 때 클라이언트 모델만 해서 클라이언트 쪽에 계속 집어넣는 건 신경을 쓰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CouchDB 쪽에 서버가 들어가는 형태로 개발을 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푸시 API는 그냥 제가 이제 뭐 그냥 넣어봤고요. 아까 얘기했던 푸시 API인데 대부분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 예, 그리고 이제 나왔던 내용 중에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면 그 앱 배너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예, 설치 배너가 사이트에 들어가면 데브 서밋이 어떻게 이렇게 add to home screen 하면 얘가 앱으로 동작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이게 보통 이거는 이제 구글 사이트에 있는 이미지고요. 근데 이제 얘가 다음 기준이 충족이 되어야지 배너가 표시가 되고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트 파일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숏 네임과 네임. 숏 네임이라고 하는 거는 홈 화면에 사용되는 거고 네임이라고 하는 거는 배너인데 홈 화면이라고 하는 거는 앱에 깔린 그 타이틀일 거고요. 배너라고 하는 거는 이거 설치하시겠습니까? 뜰 때 그 배너 이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919.png 아이콘이 있어야 되고요. 스타트 URL 아까 같은 경우는 슬래시만 있었고요. 얘 슬래시 뒤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옵션을 줘가지고 이제 라우팅이나 이런 거를 준비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서비스 워커가 이제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야 되고요. HTTPS고 최소한 5분 간격으로 한 2번 이상 방문을 해야지 얘가 뜨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종종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뭐 그때 저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깨졌네. 이걸 확인을 못했네요. 표가 약간은 그 프리뷰에서는 잘 나와서 요거는 사실 지금부터는 회사 어떻게 보면 좀 회사 관점인 거죠. 회사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잠깐만요. 네, 일단은 여기 표는 하이브리드 앱이랑 뭐 리액트 네이티브 그리고 스크립트 요 표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요거는 인스톨 방법에 어디에 정의되고 이런 부분들 아마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약간은 표가 깨지는 걸 확인을 못했으면 밑에 거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성능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일단은 뭐 브라우저 캐시를 이용하는 거와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동일하게 동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이점이라서 굉장히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만든 사이트 같은 경우에 네이티브만큼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부분들이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차피 얘가 웹처럼 똑같이 움직일 거니까 웹의 성능을 뭐 뛰어넘거나 그러지 못할 텐데, 근데 요즘 이제 하고 있는 어떤 움직임들은 사실 웹 자체를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형태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프로그레시브 렌더링이라는 이름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고요. 프로그레시브 렌더링은 아까 그 포켓몬 요 포켓엑스에서 아까 요 페이지에 보면 자기가 이제 이걸 만들면서 포켓엑스가 어떻게 성능에 대해서 프로그레시브 렌더링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얘만 꼭 얘의 경우만 사실은 프로그레시브 렌더링은 아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이미지 같은 경우 뭐 레이지 로딩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 걔를 통해서 사실은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술들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포인트는 나중에 혹시 제가 또 터치할 뭐 시간이 되거나 저게 되면 조금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 생산성의 문제는 이거 이제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개발하는 방법 자체가 예전하고 완전히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적응을 안 할 수도 없고 실제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갈 거니까 그죠? 러닝 커브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근데 뭐 패턴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패턴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렇게 코드 예를 들면 예제 코드나 이런 것들을 좀 따다 보니까 그래서 패턴을 좀 배우고 나서 걔를 적응을 하고 나면 괜찮을 텐데 그때까지 이제 가는 어떤 허들들이 좀 있겠죠.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왜 적용해야 되는지, 네이티브보다 뭐가 좋은지 뭐 이런 것들도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뭐 아까 얘기했던 파우치DB 같은 어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점점 많이 생길 거고요. 실제로 그 파이어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파이어베이스 그 원래 이제 클라우드의 서비스가 있지만 실제로 이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하게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저희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DEP라든지 DBP라든지 어떤 B2B 회사도 결국은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으로 계속 변경이 되잖아요. 결국은 UI랑 서비스랑 분리를 하고 그죠? 어떤 그런 형태대로 계속 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보고 있는 그 웹앱의 형태대로 결국은 다 교체가 되지 않을까. 얘랑 우리가 보통 얘기했던 웹 컴포넌트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개발하는 형태대로 아마 앱들은 점점 더 바뀔 것 같다. 이 정도 시사점을 얘기를 하면서 내용을 마칠까 합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HTTPS에서만 제대로 등장을 한다고 했는데 이유가 뭐죠? 그건 일단 규약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스펙 자체가 HTTPS가 아니면 동작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요거 샘플 만들어서 제 사이트에 올릴 때도 그래서 GitHub 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지금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은 툴링을 가지고 만들 수 있을지는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로컬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규약 얼핏 그냥 봤을 때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라는 느낌은 들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살펴보고 말씀드릴게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이티브 앱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푸시나 이런 백그라운드 작업 외에도 빅바라든지 여러 가지 네이티브 관련된 레벨을 제공을 하잖아요. 네이티브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지원이 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얘기 같은 경우는 노티바가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노티바를 직접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네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진짜 OS 레벨의 기능을 이용해서 만드는 지금 같아서는 그 예를 들면 요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아까 얘기한 푸시 API on 웹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제 어디 갔어? 네. 웹에 이제 웹앱에서 푸시 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와 있는 거거든요. 보면 뭐 서비스 워커에서 있을 때 뭐 푸시를 어떻게 날리면 된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 말한 대로 예를 들면 어느까지 자유도가 있는지는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원하는 푸시를 어떻게 넣을 건지 아니면 푸시를 놓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